자, 이제 우리 10페이지로 갑니다. 10페이지 5절 균형시장.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 실제 시험은 두 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한 개는 이제 계산 문제고 한 개는 이제 말로서 묻는 건데, 그럼 나중에 계산 문제는 뭐 따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지금 말로서 하는 문제 이제 봐보자고 보는데, 자 일단 지금 5절이죠. 자, 거기 있는 균형 시장은 주로 이제 물을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 10페이지네 보니까. 이미 이제 중개업을 할 생각이 있죠. 그죠? 제가 좀 부탁드리면 뭔가 하면, 이 자격증을 딴 데서 항상 중개사를 중개업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을 담궜으면요. 자꾸 이제 길가에 가면서 이 간판을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간판 보시면서 얘가 왜 여기 들어왔을까 한번 봐보시라고요.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가 위치가 좋게 딱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자꾸 연습되어 있으면 실제 실무할 때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 가끔 외국 같은 데 아마 갈 건데 가면 특히 제가 좀 권장하고 싶은 지역은 1번 후쿠오카란지 교토는 한국보다 우리나라보다 한 반발쯤 앞서 있어요. 약간 조금. 근데 도쿄 같은 데 하면 저기 뭐 동경 가면 이게 너무 한 발짝 앞서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가면서 중개에서 한 번씩 간판 쭉 보시라고 이렇게 보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제가 11니까 자꾸 이제 중개업 실무에 관계 자꾸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보니까 이제 중개 사무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 유리문이 있죠, 그죠? 이제 이게 점두 광고인데 유리문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종이 B4 용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죠, 죠? 매매, 임대, 뭐 전세 쭉 돼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객이 이제 밖에서 쭉 어떤 물건이 있냐 쭉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서 이제 이 고객이 어디를 보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현재 내가 거기 유리창에다 붙여놓은 게 보니까 막 섞어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얘가 어디 간지 몰라. 근데 일본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안 돼 있고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고지 특색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여기 요 주변 지역 보니까 대부분 다 상업지역과 주거지 일반지역 아닙니까? 그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자,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주거, 상가, 매매, 임대 해놓고, 매매를 딱 붙이겠다 이렇게. 임대는 임대대로.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얘가 거기 현재 어디 관심인데 벌써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파악하면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이 고객이 들어오면 내가 할 말 딱 머릿속에 벌써 정리되는 거야. 거기서 일관적으로 쭉 설명해 주면 된다고. 이게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중개업체 궁극적 목적은 이걸 거래 성사시켜서 내 수입을 창출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게 일본은 지금 거의 고차가 되어 있다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그리고 그래서 자꾸 있죠. 이렇게 쭉 가면서 간판에 보니까 어떤 게 있나 쭉 보시면서 여기는 뭐가 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판단해 보시라고요. 이게 나중에 내가 어떤 중개업 실무에 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분은 이래 생각 안 해. 그냥 뭐 있네. 이게 장사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아마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모든 걸 일관성 있게 계속 중개업에 다 연관시키라고. 그건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이제. 자, 우리 아까 보니까 이거 한 적이 있죠. P란 게 가격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Q란 게 양인데, QD가 수요량이죠. QS가 뭐죠? 공급량,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맥주 가격이 1,000원 되었고 1,500원 되었을 때, 그 다음에 2,000원 되었을 때 내가 살 양이 이렇게 살 의사가 있습니다. 만들 양이 이렇게 만들 의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볼게 이제. 예, 맥주 가격이 1,000원 되었으면은 수요는 현재 3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지만 공급자는 뭐 있습니까? 1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으니까 턱없이 수요가 부족하죠. 그래서 수요가 턱없이 공급이 부족하다죠. 즉 이 말은 수요가 더 많다죠. 수요가 더 많은 걸 우리 뭐라 표현하는 거면 수요가 초과되었다 해서 초과 수요 발생했다고 쓴다고요. 그러면 자,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더 많다는 거지. 수요자가 더 많아진 만큼 물건 가격은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숫자를 보지 말고 우리 시중에 있는 이 현상을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점점점 이 양은 줄 것이 점점점 이 양이 늘어난 만큼 마지막 감 여기서 뭐 있습니까? 예, 양이 일치되는 거지. 그죠? 이럴 때 형성된 요 가격을 뭐라 하냐? 요걸 다른 말로 우린 균형 가격. 우린 요걸 뭐라 합니까? 예, 수요 공급이 일치되는 점을 가지고 다른 말로 균형 양이란 말 쓴답니다. 이럴 때 뭐 있어? 모든 게 균형되어 있다고. 자, 거꾸로 가격이 이렇게 2,000원 정도 올라가니까 수요란 건 뭐 있으면 10개 정도 살 의사가 있는데 공급은 30개 정도 내놓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공급이 더 많겠죠. 공급이 더 많다 이걸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공급이 초과되었다 해서 초과 공급 발생했다라고 쓴다고요. 그러면 시중에 나 있는 양이 그만큼 많아진 만큼 집값은 물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뭐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면 따라 서서히 이렇게 뭐 있습니까?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게 뭐냐? 이거 시험 나왔어. 여기 두 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말로서 묻는 거. 초과 수요가 발생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초과 공급이 발생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시험 나왔어 과거에. 여기 번역하면 되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뭐 한다고? 올라가고. 초과는 많다는 거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뭐합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 표를 딱 주어져. 그 다음에 보니까 2,500원, 3,000원 이렇게 나와갖고 있죠. 양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럴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얼마 될 것인가 시험 냈다. 이 표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균형 가격, 균형량에서 있죠. 예, 1,000원, 그 다음에 30개, 그 다음에 1,500원, 20개. 이렇게 쭉 나왔다고. 그 제일 먼저 파악할 게 균형, 보세요. 가격을 먼저 파악합니까? 양을 먼저 파악해야 돼. 양을 먼저 파악해야 되지. 양이 같은 점 여기 균형 아닙니까? 그죠? 20개 1대 가격이 얼마라고? 1,500원. 이렇게 나왔다고 과거에. 아니, 단순하게 나왔을 때. 이게 다 우리 시험 과거에 나왔던 문제라고. 그러니까 항상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물어본 제일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양이 같은 점을 먼저 찾아보고 요때 뭐 있습니까? 가격이 일치되는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균형 가격, 균형 양이라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다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데 우리 앞에 했던 거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 따라 공급 따라 보았지만 지금부터는 수요 공급을 같이 묶어 봐보자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제. 네, 항상 세로축 가격선. 가로축 뭐죠? 양. 그죠? 이때 여기 0인데 가격이 1,000원 되고 2,000원 되고 그 다음에 1,500원 되고 2,000원 되었을 때 양이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 뭐 있습니까? 30이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수요부터 한번 그려볼까, 이제? 1,000원 되면 양은 몇 개 삽니까? 30개 샀죠. 그죠? 1,000원 되었을 때.
일단 1,500원 되니까 몇 개 삽니까? 20개 정도. 2,000원 되면 몇 개 삽니까? 10개 정도.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한 걸 가지고 무슨 곡선? 수요 곡선. 그죠? 우리 아까 수요 곡선 1년법 있었죠? 오 뭐 한다고요? 복습하는 거예요. 하향 곡선. 우하향은 다른 말로 양이 늘어나게 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이런 말 되겠네. 다시 공급도 1,000원 되면 10개 정도 만들어 있어 있다. 1,500원 되면 20개 정도 만들어 있어 있다. 그 다음에 2,000원 되니까 30개 정도 만들어 의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점을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곡선? 공급이니까 공급 곡선 거죠. 공급 곡선 1년법 항상 어떻게 된다고? 우측 가면 점점 위로 간다 해서 우상향 곡선 되겠네. 이 말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지. 왜?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요걸 그들이 표석에 집어넣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가격이 1,000원 되니까 쭉 가보니까 수요는 몇 개 삽니까? 30개 샀지. 그죠? 여성 공급이지. 공급 몇 개 샀습니까? 10개 만들었지. 요 차이만큼 누가 더 많은 거요? 수요가 더 많은 거지. 그 수요가 많아진 만큼 결국은 가격은 점점점 뭐 한다고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요 점에서 결국은 일치 보겠네? 협상 보겠네? 요 점이 뭐냐? 균형점. 이때 형성된 이 1,500을 말합니까? 이걸 다른 말로 우린 균형 가격이지. 그죠? 이때 형성된 요 양이 뭐라고요? 요걸 다른 말로 우린 균형 양이란 표현을 쓰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2,000원 되었을 때 요 점이 여기 수요지. 수요 10개 사는 거 아닙니까? 수요는 10개 정도 살아있어 있는데 공급 뭐 있습니까? 쭉 이 공급이죠? 네, 요만큼 만들어 있으니까 이때 뭐 발생해서 공급이 더 많죠? 공급이 더 많은 걸 말하죠? 초과 공급. 공급량이 더 많으면 가격은 점점점 뭐 한다고요?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표시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중에 빠르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항상 시장은 균형되게 돼 있다고. 그럼 참고로 지금 우리 여기 창원시가 보니까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떨어집니까?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둘 다 그렇지만은 원인은 더 큰 게 공급이지. 그죠? 현재 공급량이 굉장히 턱없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앞으로 더 떨어질걸요? 근데 나중에 경기 변동하면 설명할 건데 그럼 실제 우리 집을 산다면 지금 살 겁니까? 아니면 1년 후에 살 겁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 경기에 이런 변동이 있거든요. 있으면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이때 사야 돼. 그죠? 이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팔 때 가장 좋은 점이 이 점 아닙니까? 그죠? 좋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 이걸 알고 있냐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요. 집 팔 때 가장 좋은 점은 뭐 이때라고 이때. 이때가. 실제 분석해 보면요. 우리 보통 한 7분 능선이 있지. 갔을 때 가장 빨리 팔린다고. 만약에 거꾸로 말하면 이때쯤 되면 벌써 뭐 있습니까? 가장 좋은 점 맞아. 문제는 살 수 있는 이 뭡니까? 수요자 많냐고.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을 때 이때가 제일 뭐 있으면 수요자 많다고 사실은. 왜? 참 보통 체감적 느낀 점이 보통 저기 7분 능선이거든. 실제 분석해 보면 통계상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가 가장 팔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 때도 뭐 있습니까? 이때가 제일 좋다고. 이때가. 이때는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더 떨어지가 예상해서 자꾸 집을 더 내놓는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해보죠. 경기가 불경기면은, 우리 거꾸로 해보죠. 불경기면 나와 있는 집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인 내 입장이 뭐예요? 내가 좋은 걸, 가장 세상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어. 물건이 많으니까. 근데 이때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예요? 사기 위해서 가장 큰 장점은 나와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을 지고 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요자 입장에 가장 좋은 건 뭐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야. 더 좋은 물건 결국 살 수 있어. 이때는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수요자 입장이 훨씬 낫다고,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요 타임이 언제냐, 이게 이제 문제지. 그리고 보통 요 가격, 이 텀이 있죠. 해봐야 보통 1, 2천이에요, 이거는. 이때는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바닥 쳤다고 생각하거든. 집 안 내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창원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 미분양 꽤 많죠. 뭐 심하게 뭐 옛날보다 1억 이상 뭐 떨어진다 졌단 말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타임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이 좋은 걸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최유지를 갖다가. 자, 하여간 시장에 있는 수요 공급을 좀 잘 분석하면요, 적어도 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 팔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돼 있는데, 때에 따라 보니까 이 수요가 어떤 환경 때문에 증가 감소하면은 새로 형성된 균형이 좀 달라지겠지. 그죠? 달라지면 가격도 양도 과거에 있는 점과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 이 공급들의 변화가 있으면 분명히 뭐 있습니까? 균형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장 형성되어 있는 가격과 양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좀 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이 이동되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하나만 이동했을 때 균형 가격 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보세요. 수요이든 공급 하나만 이동되면 균형점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지는데 이 수요 공급이 둘 다 이동되면 이 균형점 또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수요 곡선, 공급 둘 중에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균형 가격과 양만 찾아보자고.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말로써 먼저 설명드리고 있죠. 나중에 실제 그래프 가지고 한 개 한 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서 마지막에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시장에 있는 수요 공급이 변화가 있으면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 가볼게. 수요만 증가, 일단 공급은 고정돼 있어. 수요만 증가되면 양은 증가되겠지. 수요가 감소하면 양은 감소합니다. 자, 다시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지. 이론상에서 살 수 있는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요 떨어지겠다, 그죠? 그러면 자, 중요한 게 있네. 이 말 아닙니까? 수요란 건, 보세요. 수요란 건 가격이든 양이든 항상 이 말에 같이 따라 움직여. 이렇게 같이 항상. 자, 실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최초인,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보시라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쭉쭉 그려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머릿속에 보지 말고. 이거 자꾸 그려보시, 손으로. 그려보시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최초에 있는 수요와 공급 것은 딱 그려놓고 있죠. 이 균형점이죠. 이때 형성된 게 균형 가격, 이때 형성된 게 균형 양이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수요가 증가된다면 그래프가 우측 이동이지. 즉, 이 말이 수요 증가입니까? 우측이. 그죠? 우측이 수요 증가요. 수요가 증가되면 새로 형성된 균형점 요거죠? 이때 양은 많은 거요. 늘어난다고죠? 가격도 많은 거요. 올라갑니다. 확인되었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린 목적은 이런 걸 확인할 목적이야. 거꾸로 수요가 감소된다는 말은 이게 수요 곡선이죠. 좌측. 이렇게 이동되는 좌측 감소라고. 그러면 이때 수요가 감소하면 결국 뭐 이 감소입니다. 하면 가격은 얘보다 떨어질 것이고 양도 뭡니까? 얘보다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간 있을 때 자꾸 그려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려보시면요, 나중에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벌써 한 강의 한 25년 이상 해봤는데 그렇게 이 그래프 그려보라 해도 안 그려봅니다 사람들이. 그 나중에 어떤 이제 단점이 있는 건 자꾸 이거 암기하니까 조금만 내용 달리내죠. 그럼 헤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쓰면 그려보시라고. 그럼 나중에 기억이 확 떠오른다고 이게. 자, 다시 공급이 증가된다 이 말은 양이 뭐야? 증가되는 거지. 공급이 감소한다 말은 양이 감소하는 거지.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많아지면 물건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죠? 나와 있는 배추 공급량이 점점 감소된 만큼 배추 가격은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재밌는 게 있네. 보니까 수요란 건 가격이든 양이든 이 말과 항상 같이 움직여 준다 이거지. 그죠? 근데 공급에선 가격만이 요 말과 반대 방향 가네. 그죠? 해보니까. 자, 실제 그래프 확인해 보죠. 이제. 자, 가격과 양이 있는데 항상 이게 수요. 여기에 뭐죠? 공급. 그죠? 그래서 균형점 있는데 이때 균형 가격과 양이 있더라. 자, 그런데 제일 조심할 거 공급이 증가된단 말은 그래프가 이 공급이죠. 얘가 이쪽 우측이 공급 증가입니다. 이렇게 가는 공급 증가를 항상 이걸 기억하시라고. 왜? 양이 이쪽이 증가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급에 대한 증가는 이 무조건 그래프 우측 이동입니다. 그럼 균형점 요가 아닙니까? 가격은 뭐죠?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고 양은 뭐합니까? 증가되는 거지. 실제 보니까. 다시 공급이 감소한다면 이 그래프가 어느 쪽? 좌측 이동이 곧 공급 감소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때 가격은 뭐합니까? 올라가지. 양은 뭐하죠? 얘보다 준다고죠. 그러니까 실제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할 게 뭔가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라고. 무조건. 요것만. 그래서 이 내용만 내 걸로 가져가죠. 내 걸로. 물론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될 때가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즉 우리 거기 있는 현재 11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메뉴의 갈로 큰 2번에 양갈로 1번에 있지? 그것만 기억하시라. 수요 공급이 각각 변했을 때. 그 4개 박스에 4개 그래프 있죠? 요거 집에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라고. 집에서. 아마 그러면
이 말이 뭔지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요 표 잘 좀 기억하시고요. 요것만. 예. 그래서 어쨌든 수요 공급은 결국은 요 표현인데 다시 하면 이 말입니다. 뭐 아까 설명했듯이 요 말 아닙니까? 수요는 증가 감소했을 때 항상 가격 양은 같이 움직이더라. 그죠? 거꾸로 공급은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되는 공급 증가 감소는 양은 같이 가겠지만 가격은 항상 반대 방향 가더라. 요거 아시라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다시 이제 12페이지. 거기 있는 6번 탄력성. 앞으로 있죠. 탄력성을 제가 이 영어 약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실론. 이를 표현할 건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탄력성이 뭐냐? 이겁니다. 같은 말이 어떤 것에 충격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할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이에요. 민감도 정배, 민감도. 즉, 이 말이죠. 어떤 곳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보일래 하는 거예요. 반응을.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남자분이 있으니까 그냥 술 이야기할게요. 술값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술 소비량은 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주는데, 자, 볼래요? 어떤 분은 조금만 주러, 어떤 분은 굉장히 크게 줄 수도 있겠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은 술값 올랐는데 양이 크게 줄겠으면 안 준다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은 뭐 있습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도 엄청 줄 것 같은데? 느낌상?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가격이란 자극을 주니까 얘가 어느 정도 반응 볼래 따져보는 거예요. 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가격이란 반응을 주었을 때 얘가 양은 조금 바뀌었지. 그죠? 이런 걸 뭐라 한답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이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다 쓴다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는 다른 말로 탄력적이지 못하다 해서 비탄력적이라 쓴다고. 얘는 뭐 있습니까? 조금의 가격에 대해서 양이 아주 민감한 거지. 그죠? 민감하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탄력적. 그러니까 비탄력은 민감하지 못하다. 탄력은 뭐 있으면 민감하다 이 말 뜻이라고. 우리 고무줄과 저기 빨래줄 당겼을 때 훨씬 더 민감한 게 저기 있는 고무줄이죠. 훨씬 많이 늘어나잖아. 요만큼 자기 좀 확 늘어나주죠. 빨래줄 늘어납니까? 안 늘어난다고. 그럼 결국은 고무줄이 훨씬 뭐요? 탄력적. 저기 있는 빨래줄은 훨씬 덜 민감한 거지. 비탄력이라고. 그러면 이걸 갖다 제가 숫자로 한 표현 숫자로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요 말 뜻이 뭔가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탄력이란 말과 비탄력은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뭐 있습니까? 자극에 대해서 반응 정도가. 특히 우리 보통 이제 경상도인 사람 대부분 이런 추세가 강하죠. 비탄력적. 어떤 조금의 어떤 웃음거리 주면 별 반응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저기 있는 서울에도 보면 굉장히 크게 웃죠. 그래 보시면 그만큼 반응이 큰 거지. 그런 게 뭐야? 탄력적. 별 반응이 없더라? 비탄력. 그러니까 제가 수업해 보니까 지방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대부분 뭐 있습니까? 어떤 웬만한 쏘꼬주도 안 웃어. 그러니까 쏘꼬준다 이 말이 뭐지? 자극 준 거지. 그죠? 준 거에서 별 반응이 없더라고. 그런 게 뭐야? 반응 없다 이게 무뚝뚝 같은 말이 비탄력.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또 특히 이제 우리 뭐 집안에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부인이 뭐 있으면 약간 좀 끌지, 바가지 긁었을 때 별 반응 없는 사람이 고딕이 비탄력이고 반응이 좀 큰 사람이 있지, 화를 크게 내는 사람들, 이런 게 보통 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빨리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 이걸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자, 만약에 가격이 10% 정도 변화가 있어. 근데 이 양의 변화폭이 5%만큼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20만큼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나쁜 분이, 싫어하는 분이 있을 때 보면 빵 사는 양이 달라질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숫자 봤을 때 10만큼에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니야? 그죠? 결국은 가격에 대해서 양이 민감하지 못한 거지. 이게 비탄력. 이런 가격에 대해서 양이 훨씬 더 크게 바뀐 거지. 그런 게 탄력이라고. 그러면 우리 탄력성 공식은요. 자, 공식 한번 봐볼게. 항상 공식은 분모가 자극이고 분자가 반응의 반응. 공식이. 그러면 원칙은 이게 보니까 변화율로서 하게 돼 있는데 변화를 빼버리고 있죠. 자, 단순히 해볼게. 자, 이때 보니까 우리 요걸 숫자를 한번 써볼게. 자, 자극이 10이지. 10분은 얼마요? 반응 5 아닙니까? 얘는 얼마 됩니까? 0.5지. 이 말은 1보다 적다는 거예요. 항상 꼭 할 거는 탄력성의 기준점, 분수는 무조건 기준이 1입니다. 1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래 하셔야 돼. 앞으로 탄력성 값이 1보다 작은 걸 뭐라 합니까? 비탄력이라는 용어 쓴다고 쓸 때. 자, 반대로 얘는 공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이, 그죠? 자극이 10을 주었을 때 반응이 얼마요? 20이지. 요 값은 2 아닙니까? 2란 건 결국 뭐 1보다 뭐한 거예요? 큰 거지. 그죠? 1보다 크다는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요건 탄력이라고. 자, 정리해 볼게. 실제 시험 우리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물론 좀 이따 제가 하겠지만. 자, 이렇게 묻겠네. 네. 탄력성 값이 1보다 작은 게 비탄력이다. 그 비탄력은 뭐냐? 자극 대비 반응이 민감하지 못한 거라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거꾸로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단 말은 뭐 있습니까? 예, 우리 표현할 때 탄력적인데 탄력이란 말은 자극 대비 뭐 있으면 반응이 민감한 걸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러면요. 우리 시험 낼 때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봐보세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격이 10% 정도 변화가 있을 때 양이 5% 정도 변화가 있더라. 이때 탄력성 값이 얼마이고 얘가 탄력이냐 비탄력 이런 시험 낼 수 있어. 두 번째 케이스는 자, 탄력성이 0.5인데 가격이 10% 정도 변화가 있다면 여기 있는 수요량은 얼마 정도 변화 있니? 이 두 개 시험 냈어, 문제에서. 과거에. 그러면 우리 항상 뭐 있으면 공식은 여기에 자극이지. 그죠? 얘가 반응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은 무조건 자극 원인분의 결과라고. 그래서 자, 원인이 뭐야? 자극이 현재 얼마 된다고? 10대지. 반응이 얼마 되었어? 양 아닙니까? 5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요? 0.5 아닙니까? 그죠? 0.5면 1보다 작은 거지? 1보다 작은 뭐 된다고? 비탄력. 왜 이렇게 냈다고? 아니면 이렇게 뭐 있습니까? 탄력성 값이 0.5인데 가격이 자극입니다. 그래서 가격분의 원래 양이라고 공식이. 얘가 10% 변화가 있는데 너 얼마 되냐 물었던 거야 문제가. 그죠? 요거 알고 있지? 요거 두 개는 곱해주는 거지. 그죠? 그런 결과 이 양 얼마 됩니까? 곱해지면 5% 되겠네.
그죠? 오히려 시험내 문제에서 굉장히 심플한데 논리만 좀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 요걸 가지고 우리 말로써 만드는 방식이 있어. 말로써 만드는데, 자, 이걸 좀 해보자고. 자, 이런 걸 좀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A에 대한 B란 건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또 A의 B란 건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이런 게 오히려 가끔 장난치더라고. A에 대한 B는 A to B거든. 요건 A by B예요. A란 건. 요건 A에 대한 B라고. 요건 A란 건 나누기. 이게 뭐야? A 나누기 B라고. 그러면 이건 B분의 A 되겠네요. 그죠? 이렇습니다고. 이런 이제 기본 논리를 알고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걸 이 말로 바꾸면요, 이랬습니다. 보세요. 반응의 자극 탄력, 요 탄력성입니다. 자극 탄력성이라 쓴다고 쓸 때. 자, 우리 거기 보니까 어디 보는가 하면요. 예. 12페이지 가볼까요? 예, 12페이지 보니까 밑에 큰 1번 밑에 양갈로 2번에 예? 12페이지. 예, 큰 1번 밑 탄력성 개념 밑에 양갈로 2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뭐 있습니까?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 있죠. 자, 이 말 아닙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자, 두 개 맞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모양새가 뭐야? A의 B지. 그죠? A의 B, A의 B라고. 자, 일단 이건 빼버리고 요거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요거 뭐요? A의 B란 건 뭐요? 말 그대로 B분의 A지. 공식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문 나중에 아셔야 돼. 계산문 거의 100% 시험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A의 B니까. 그거 써볼게, 이렇게. 얘가 뭔다고요? A의 B니까 B가 자극분에 뭐 쓴다고? 반응. 요건 뭐요? 가격분에 뭐 씁니까? 수요지. 얘는 뭐 있습니까? 소득분의 수요. 이렇게 쓰겠네, 쓴다면. 물론 나중감을 설명했지만 우리 항상 탄력성은 여기 보세요. 무조건 변화율 퍼센테이지 있죠? 퍼센테이지 프로테이지 다 하게 돼 있어. 무조건. 자, 한번 해보자고. 요거거든요. 자, 다시 이 말이요. 보세요. 가격이 10% 정도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20% 변화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5% 바뀔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있었던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는 술값 10% 올라가면 예,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는 술값 올라간다 해도 양 변화 없다고. 굉장히 싫어하는 분은 뭐 있습니까? 양이 확 줄어. 그러잖아, 분명히.
그러면 얘는 뭐 분의 10분의 20. 요거는 10분의 5. 양이 더 큰 거지 이거 얘보다. 그러면 이건 뭐야? 탄력. 얘는 뭐야? 비탄력. 탄력이 뭔데? 자극, 가격에 대해서 양이 민감한 거. 얘는 가격에 대해서 양이 덜 민감한 거. 이 표현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소득이 변화가 있으면 자동차나 술, 안주, 어떤 물건 수요랑 사는 양이 달라지겠지. 그죠? 그러면 자 다시 소득이 10% 올라가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바뀔 수도 있고 조금 바뀔 수도 있지. 현실상에서.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얘가 훨씬 더 민감한 거지. 덜 민감한 거죠. 그죠? 이런 걸 파악할 때, 자, 중요한 건 뭐죠? 그 결과 수요량은 변화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가격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 소득 때문에 바뀔 수 있어. 그죠? 이런 걸 갖다 파악하는 게 곧 이게 탄력성인데, 그래서 지금 알 것은 요거 마시면 돼. 자, 비록 이런 게 나중에 뒤에 쭉 할 건데, 단지 이거 마시면 되겠다. 죠?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 자극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왜 하는지 압니까? 이런 거요. 우리 보통 시뮬레이션 분석하면 다 나오는데 아파트 같은 게 있죠. 현재 여기 있는 창호지 딱 보고 있죠. 아파트 가격을 만약에 내가 10% 정도 올린다면은 수요는 줄긴 줄 거 아니에요. 주는데 조금 줄까 크게 줄까 따져보겠지. 조금 줄면 건축업자는 아파트 가격 올리겠지. 왜? 전체 수입이 올라가니까. 근데 크게 줄면 이거 오히려 내 손해 보겠죠. 그 가격 올리겠으면 안 올려. 이런 걸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탄력성 시스템에서. 우리 정리해보면. 자, 다시 정리해볼게,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력성 사실 그런 거 할 목적인데, 우리 이거 실제 많이 분석합니다. 우리 통계 분석할 때 탄력성 많이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분양가 책정할 때 많이 쓴다고, 이거. 딱 해보면 나와. 그래서, 자, 다시.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극 대비 얘가 어느 정도 뭐요? 민감한가? 요 반응 파악을 목적이다. 그래서 공식 항상 뭐 있습니까? 아까 했지만 자극분의 반응이지. 그죠? 요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값이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분수는 기준이 1이야. 1 된다고. 그래서 1보다 큰 걸 뭐라 한다고요? 탄력적. 1보다 작은 걸 뭐라 합니까? 비탄력이란 용어 씁니다. 탄력이란 것은 자극 대비 반응이 민감한 거. 비탄력은 덜 민감한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얘를 갖다 제목을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이래 쓴 거 아니에요? 항상 A의, 여기 A입니다. 여기 B지, 그지? 즉, 다시 A의 B라 쓰면은 무조건 얘가 뭐 있습니까? 분모가 B, 여기 A, 다시 얘가 A, 얘가 B지? 그죠? 그래서 자, 이걸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래 쓰는 거 아닙니까? 반응의 자극 탄력성. 이래 쓰는 거죠. 쓸 때. 그래서 이래 쓰면 항상 얘는 뭐분의 이런 공식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 이게 우리 탄력성의 유형이 크게 3개 있는데 3개 있어요. 여기 유형 아닙니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때문에 양이 얼마 바뀔래. 자, 밑에 있는 이건 교차란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교차 탄력성 3개 있더라. 있으면 항상 공식을 묶거든. 공식이 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설레시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가격분에 뭐 된다고? 수요량의 변화율. 얘는 뭐죠? 소득분의 양이다. 그죠? 소득분의 양이 얼마 바뀔 것인가? 이런 거 파악할 목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지금은. 예, 우리 그 책에 뭐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일단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 다 보지 말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했던 거 좀 정리, 마지막 정리할게 이제.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곡선과 법칙. 안 되면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내용 쭉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되는 범위까지 이해하세요.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고. 자, 첫 번째. 수요 반대 공급이죠. 이제 바로 이제 그래프 가자고요. 세로축 가격, 가로축 뭐라고요? 양인데 수요량과 공급량 있죠. 항상 수요는 무슨 곡선? 요 곡선이죠? 저게 수요 곡선인데 우리 수요 곡선은 일론법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읽습니까? 우하향 곡선이죠. 그죠? 우측하면서 점점점 떨어지니까. 우하향 말뜻은 결국 뭐 있습니까?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 있죠? 떨어진 거지. 그래서 가격과 양은 무슨 관계? 반비례 법칙. 그죠? 다시 공급이란 건 이렇게 그림 나온다. 그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있는데 항상 공급은 나한테 떨어지는 이윤이 중요할 건데 공급 일론법 우측감에 점점 뭐 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해서 우상향 곡선이다. 그죠? 이럴 때 보니까 양이 증가되게선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즉 이런 걸 실제 시험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문제에서. 문제는 보통 이 말 많이 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뭐 한다고요? 예, 수요량은 그만큼 뭐합니까? 예, 감소하지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급량은 뭐합니까? 감소되는 거지. 이런 걸 훨씬 시험 많이 냅니다. 문제에서. 자,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 말.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 그죠?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 곡선상 같은 말이 뭐냐? 수요 또는 공급 뭐요? 양. 그죠? 다른 말 공급 양의 변화란 말 쓰더라. 곡선 자체는 다른 말 뭐입니까? 이게 수요 또는 공급 곡선 이동이지. 그죠?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질 그래프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 최초 가격이 1,500원 되었을 때 내가 20개 살 의사가 있더라. 근데 이때 뭐 있습니까? 양이 30개 늘어날 때 얘는 단지 뭐 있습니까? 양만 이동한 거지. 즉 곡선상 있는 점만 이동해서 양을 변화시킨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곡선상의 곡선 위의 이동이라고. 같은 말 수요량 바뀐 거지.
이런 걸 수요량 변화입니다. 그럼 다시 공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최초 있는 가격과 공급이 있을 때 공급은 항상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 최초 1,500원 되었을 때 맥주가 내가 이만큼 살 의사 있는데 너는 절대 그래프 이동하지 말고 양만 변화시키라 해서 여기 곡선상에 점만 이동한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공급량만 변화했대서 공급량의 변화라고. 자, 밑에 있는 곡선 자체 이동은요. 이게 수요죠?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최초 1,5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라 했습니까? 너 절대 양을 변화시키는데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이 점 나오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는 뭐 있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할 때가 결국은 곡선 자체지. 이건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이동한 거지. 그래서 수요 곡선의 변화라고. 거꾸로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원래 이게 우상향 곡선인데 최초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 1,500원 되었을 때 얘가 이만큼 샀는데 다만 얘는 양만 변화시키는데 이제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해서 이 양을 만들어 했으니까 이렇게 이동된 걸 다른 말로 공급의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고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뭐 있냐. 자, 이제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련제, 연관제, 즉 대체제란 말과 이 보완제 관계는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물건과 B가 서로 대신하는 물건 아닙니까? 그죠? C와 D가 보완제에 있으면 결국은 이건 서로 도움을 주는 물건이라고. 이럴 때 항상 물었을 때 이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이 양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항상 시험 내게 돼 있어 이게. 중요한 거는 굳이 이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양끼리만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양끼리만. 그러면 결국은 대체는 대신한 물건이니까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요거 사면 요거 안 사는 거야. 사면 얘 안 사면 얘 사는 거지. 근데 보안은 항상 같이 움직이죠. 사면 사야 되고 안 사면 안 사는 거라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A 물건 가격 올라가면 A 물건 안 사기 때문에 B 물건 산다 이 편이지. 대체는 산다 이 말 결국 수요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항상 보안은 C 물건 가격 올라가면 C 물건 안 사기 때문에 D 물건도 안 산다 이 말이지. 안 산다 이건 수요 감소지. 이렇게 답을 쳐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수요를 좀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찾는 거 이제 균형 시장에서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수요부터 보면요, 수요부터. 자, 일단 최초 있는 가격,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최초 있는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예요. 잘 알지만 수요가 증가되면 이게 수요 증가야. 이쪽이. 되면 가격도 양도 뭡니까? 올라가지. 즉, 이 말은 아까 설명했듯이 수요가 이렇게 증가되면은 가격이든 양은 항상 이와 같이 움직인다. 증가면 증가야. 거꾸로 감소이면 뭐 있습니까? 무조건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뭐요? 감소지.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똑같이. 그죠? 자, 반대 거풀에 있죠. 이 공급이란 건 현재 이런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자, 이거 공급 수요죠. 있을 때 균형 가격 양이 있으면은 이때 공급이 증가된다면 이쪽이 증가지. 그죠? 공급 증가되면은 가격은 떨어지지만 양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공급이란 건 뭐 있습니까? 증가되면은 재밌는 건
이 표현과 다르게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양은 가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공급이 감소한단 말은 이게 공급 감소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감소면 가격은 뭡니까? 과거보다 올라가지만 양은 많은 거예요. 줄죠. 그죠? 그래서 잘 알지만 공급이 감소한단 말은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자, 그다음 마지막에 탄력성 가지고 정리해 보면요. 탄력성이란 것은 어떤 곳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민감한 정도 파악을 목적이죠. 이 반응에 대한 민감도 정도를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우리 탄력성 공식은 항상 뭐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말로 이 제목을 쓴다면 반응의 자극인데 탄력성인데 이 공식 만든 이 말 아닙니까? 그냥 슬래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항상 얘는 자극분의 뭐가 됩니까? 반응. 중요한 건 이 주어진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죠. 1보다 큰 게 뭐라고? 탄력적. 같은 말. 민감하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한 거예요. 1보다 작은 게 뭐 있습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 이 부동산에서는 여기 탄력성에 대한 유형이 크게 3개 있죠. 유형이. 자, 3개 있는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두 번째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세 번째 요건 그냥 지금은 그냥 설명 안 합니다. 제가 교차 탄력성은 요 3개 있더라. 그래서 계산 문제 묻거든. 자, 이거요.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얼마 바뀌었니? 소득 때문에 수요량이 얼마 바뀌었니? 파악할 목적이라고. 그래서 고지 공식을 쓰면 이 말이죠. 가격분의 수요량. 얘는 뭡니까?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했던 이건데 만약 힘들면 답을 물론 이제 조금 전 기억나게 그냥 한번 가시면 되는데 자꾸 세련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일 제가 중요시하는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가장 근본적이거든요. 요거 보시고 집에서 꼭 해야 될 게 요 그림을 한번 꼭 그려보시라고. 요 그림만. 이걸 쫙 그려보시면요. 나중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이게 우리 실제 이 수요 이 공급 그래프가 있죠. 약 한 2주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연장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 하시고 우리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는 뭐 있습니까? 이제 14페이지 있는 경기 변동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뭐 별로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쭉 그냥 흘러가서 아마 제가 저기 있는 뭐 20페이지가 쭉쭉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오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